자, 오늘 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죠? 유형들을 좀 배웠죠, 유형들, 그지? 저번 시간에 정리 유형을, 기본 유형부터 시작해야 되겠군요. 30페이지와 31페이지부터. 그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미분 가능성에서 배웠던 기본 유형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연습을 했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 문제 자체를 좀 외워놓으라고 정리되었던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유형까지 잘 챙겨서 진행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죠?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30페이지와 31페이지입니다. 질문! 114번의 기억. 114번이요? 114번 없냐? 근데 이거 기억 답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114번에 기억이요? 아니, 안 나오겠군요. 이거 쌤 풀어주면 되구나. 그죠? 아니요. 아,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114번 잠깐만요. 이러냐? 114번 보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랑, 그죠? x가 양수일 때. 그리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입니다. 저희가 x량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 거 찾는 거 맞죠? 그죠? 미분 가능성 확인하는 문제 맞죠? 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는 거 맞죠? 이 기본 유형부터 하는 거죠? 0을 대입하면 0, 밑에 0 대입하면 0. 일단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행하더니 그리고 미분을 그냥 진행하라 그랬죠. 그러면 2x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하면 맞지? 그지? 위에 0 대입하면 얼마야? 1. 밑에 0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 두 값은 다르니까 미분 불가능인 거 맞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답에 기억이 빠져있던가요? 응?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귀여운 답이 됩니다. 알겠죠? 네? 아니네. 귀여운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뭐지? 뭘 뭐야 도대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귀여운 답이 됩니다. 이거 넘어가시죠? 저번에 시제는 이렇게 없구나.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얘를 보고 식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쌤이 깔끔한 풀이 진행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딱 맞는 최적화된 풀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기에 알겠죠? 정리 좀 해볼게요. 예, 정리하면 봐봐. n이 무한 들어가는 지수식 맞죠? 밑이 몇 종류니? 한 종류죠. 밑의 크기를 1과 비교하는 거 맞습니까? 저번 시간에 했었죠.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한번 풀고 x가 1일 때 한번 풀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풀고 x가 마이너스 1과 1보다 클 때 한번 풀어야 되겠죠. 맞나? 일단 이게 가능해야 돼. 알겠죠? 여기 조금 어려운 작업이긴 하죠. 연습 많이 하시고 얘랑 얘가 포인트인데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뭐가 되지? 빵. 그죠? 1이 맞니? 얘가 뭐가 되죠? 빵. 맞습니까? 남은 게 뭐야? 1분의 N이니까 ax 플러스 b만 남겠죠. 요거 이해됩니까? 지금 꼴? x가 1일 때는 얘 뭐가 돼? 예? 2. 예. 1. 1. 얘도 1. 2분의 x에 1 넣는 거야. 여기 1 넣었으니까 1 넣었으니까 2분의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1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여기서 물론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의 n승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1 돼버리면 분모가 뭐가 되죠? 빵이 돼버리니까 그런 값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값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은 건들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이 1보다 큰 상황에서 얘가 뭐가 되죠? 무한대 맞습니까? 얘가 뭐가 되죠? 무한되는 거 맞죠? 그죠? 얘가 연락 크니까 1을 더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ax 플러스 b를 더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x의 n승은 약분해버리면 뭐가 돼? x제곱은 남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fx의 식을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정리가 가능한 상태까지 공부를 해야 돼.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 가지고 문제 풀면 제일 깔끔하죠?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쌤이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이 문제는 봐봐. 다시 처음부터 여기 지금 n에 관한 지수식 우리가 워낙 자주 풀어봤으니까 알겠죠? 이런 식이 나왔는데 어차피 이거는 1보다 작을 때와 클 때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분리해서 푸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사용하는 힌트는 뭐냐면 지금 쓰인 풀이법은 이 문제에 최적화된 알겠죠? 여기서 요구하는 바만 챙겨서 문제 풀자라는 거죠. 그러면 부수적인 일들을 없애고 필요한 풀이만 진행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함수는 분명히 x가 1일 때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지점에서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 미분 불가능이 생길 수도 있죠. 요 말 일단 이해됩니까? 수영이 콜? 근데 이 문제가 x가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쵸? 그럼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클 때는 구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맞습니까? 그럼 뭐 하면 되냐면 fx식을 정리하는데 잘 봐. 얘를 정리하는데 미분 가능성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알겠죠? 저번 시간에서 얘기했지만 미분 가능성은요 요 하나의 점은 크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 이거 미분하면 0이잖아. 하나의 점이니까 이 식을 보는 게 아니라 이쪽 식을 봐야 되는 거죠. 범위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요만 이해돼요? 요만 이해되면 아마 저번 시간에 쌤이 설명했던 게 살아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봐. x가 1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1을 기준으로만 식을 분리하는 거야. 요 말 잘 들으세요. 어렵다. 그러면 fx는 잘 봐.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만 보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큰 게 맞는 거지만 지금 내가 관심 갖는 건 어쨌든 1보다 작은 지점만 살짝 보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나 이렇게 멀리 가는 게 아니라 1 근처만 보는 거야 지금.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1보다 큰 상황에서는 얘가 뭐가 됐었지? 뭐가 되었습니까? 얘가 뭐가 되죠? 뭐가 돼? 무시, 무시. 약분하면 x 제곱 나오는 거 맞죠?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x가 1보다 작을 땐 어떻게 돼? 얘가 뭐가 되겠죠? 0. 얘도 0. 그러면 ax 플러스 b만 되겠죠. 맞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요 식들만 정리하는 거야, 결론은. 이해되겠나? 왜? 1 근처 보면 되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럼 요 함수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힌트 몇 개 주는 거야? 2개 주는 거죠. 맞습니까? 첫 번째 뭐야? 분모의 대입한 1은 a 더하기 b랑 같다 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힌트 뭐죠? 뭐 해야 돼? 미분을 해야죠. 뭐가 나와? 2x a 나오는 거 맞죠? 그죠? 위에 1을 대입한 두 번째 힌트 위에 1을 대입한 2와 밑에 1을 대입한 a가 같아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a는 2니까 b는 얼마야?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 되겠죠. 알겠나요? 내리면 필기 안 하니 필기 하시고요. 필기하면 될 만한 수준의 문제는 아닌데 싶습니다. 잘 챙겨 놓으시고 알겠죠? 연습해야 돼. 필기해봐.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어렵고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자꾸 풀어봐야 될 문제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만 딱 놓고 풀었다. 그러면 이게 잘 배웠어. 알겠습니까? 잘 배웠어. 물론 이렇게 푼 친구도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푸는 가능해야 되겠죠? 잘한 건데 이 친구는 뭘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죠? 포인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친구와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있는 친구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친구한테 이렇게 다 이유까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풀이가 가능하겠죠. 선생님이 알겠니? 네? 자, 쌤이 저번 시간에 봐봐. 여기 접선의 방정식부터가 어느 파트를 했어? 네? 그렇죠. 도함수 하는 파트죠. 우리가 지금 이런 작업을 하는 거야. 오늘 지금 일단 여기 필기하는 시간이 좀 더 이제 진행이 되겠는데 정말 작으니까 여기 할게요. 뭐 할 거냐면 여러분 그 지금부터 하는 내용부터가 진짜 어려운 내용이고 알겠죠? 여기 내용이 나중에 3학년 때 꼭 나오는데 3학년 때 나오는 그 문제 중에서 물론 이제 그냥 뭐 좀만 응용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알겠죠? 꼭 이 극의 상태 알겠죠? 진짜 어려운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미분하는 파트에서 그 고난이 문제가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를 기초 베이스를 정말 잘 닦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배우는 큰 테마는 저번 시간에 아마 얘기했지만 도함수의 어느 파트? 활용 파트입니다. 활용. 이게 뭐냐면 미분의 활용과 똑같은 거 맞는데? 아 이거 모르는 거 맞죠? 미분의 활용이 도함수 활용이죠. 왜냐면 미분이 무슨 뜻이었어? 도함수. 도함수는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을 왜 배워야 되는 거죠?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미분이고 도함수를 뭐 하는 거니까 도함수를 우리가 왜 배웠냐라는 거죠. 자, 알겠습니까? 활용이 뭐냐면 이 우리가 포인트는 이거죠.
미분을 도대체 왜 배웠냐라는 겁니다. 어디다 써먹으려고 알겠죠? 그 써먹는 활용 파트는 크게 몇 가지?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2개. 뭘 보면서 해. 모르면 알겠습니까? 자기 머리를 잃지 마시고. 세 가지 활용이 따랐어요. 근데 이 세 가지 활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활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활용 속에 있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 유형들을 정확히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어려운 문제가 그나마 다룰 만한 거야. 그냥 그 유형들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 손도 못 댑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유형인지 이건 문제의 유형을 다 외워야 돼. 알겠나요? 쌤이 지금 특정 단어를 들어가면서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겁을 주고 들어간 단어 없잖아. 여기 진짜 어려워. 알겠죠? 쌤이 내가 유형 정리 잘해주잖아. 유형 정리 깔끔하게 세팅해 줄 테니까 열심히 노트 보시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도함수의 활용에는 첫 번째 접선의 방식이 있고 그 안에 뭐 위에 점일 때 밖에 점일 때 기울기랄 때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정도로 연습을 해주세요. 자, 뭐냐면 크게 일단 테마를 정하고 쌤이 세부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우리가 미분의 활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쌤 구분시켜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유형이라기보다는 상황이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은 쌤이 나중에 또 설명하겠죠. 오늘은 이걸 배울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걸 배운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거냐? 두 번째.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이유 중 두 번째는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배울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즉 우리가 1차 함수나 2차 함수는 지금도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3차나 4차나 수영아? 3차나 4차나 5차나 이런 거 안 그려봤잖아. 그런 걸 이제 그릴 수 있게 만들어줄 거야 여기서. 알겠죠? 근데 여기가 유형이 율라잖아. 알겠죠? 여기에 쌤 딱 봤을 때 기본 유형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고 거기에 파생된 유형이 하나 둘 셋 넷 총 8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딱 기본 학교 빈출 유형만 8개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쌤이 아마 8가지에 대한 어떤 유형들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만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응용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얘만 나올 수도 있어. 얘만 내신에는 거의 얘만 나올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냥 세팅을 딱 해놓으면 다 맞춰. 알겠습니까? 근데 모의고사나 이제 내신에서도 쌤이 야 애들 한번 죽어봐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복합적인 문제잖아.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속도 파트에 관련된 활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파생된 유형이 한 개쯤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그게 미분의 활용 다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미분의 활용을 끝내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세 가지 상황 다 얘기할 수 있고 알겠죠?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 유형 8가지를 또 슉슉슉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각각의 세밀한 풀이법이 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풀이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근데 그래프를 그려서 그 뒤에 하는 행위가 틀립니다. 각 유형마다.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문제마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속도 관련 활용은 내용이 작으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정리하는 건데 오늘은 당연히 뭘 정리하겠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또 디테일하게 정리를 들어가야 되겠죠. 접선의 방정식. 자, 접선의 방식은 여러분 접선이 뭡니까? 곡선이 있으면 y는 fx나 곡선이 있으면 특정 점에 뭐 하는 거? 접하는 직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접선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요거를 먼저 좀 알려드리면 요 점을 뭐라고 볼까요? 요 점. 요 점. 요걸 접점이라고 불러요. 이 접선과 이 곡선이 만나는 그 점.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점에서 말 그대로 접하는 직선을 그은 게 접선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죠. 그럼 야,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접선도 접하는 직선이니까 결국 직선의 방정식 맞죠? 야,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접선을 세우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선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 얘기는 여기 따로 좀 할게요. 읽어보세요. 여기 한번 봐봐. 팁.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포인트가 뭐야? 기울기와 지나는 게 맞죠? 요거는 고1 때 배운 내용입니다. 살려두세요. 뭐 중간중간 많이 연습했었죠. 예를 들어 기울기가 m이고
P, Q를 지나는 직선. 요거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지? y는 m 가로하고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맞습니까? 그죠? 요거 다 알고 있죠? 기본 상식이 돼야 돼. 이걸 모르면 지금 진행 아무런 이해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맞죠? 이해되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직선을 세울 때 선영아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울기와 지나는 점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따라와. 그러면 자, 접선 어떻게 보느냐? 쌤 상황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 세 가지 상황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의 문제를 낼 겁니다. 봐봐, 주목. y는 fx가 있어. 예를 들어. 자, 봐. 그때 첫 번째 상황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런 상황이야. 야, 여기 점이 1,3이야. 얘 위에 점을 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여기 1번 상황이야. 이해됩니까? 야, 문제가 이해돼야 될 거 아니야. 1번 상황이 뭐야? 그래프 위의 점을 준 상태에서 그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 낸다고. 자, 예를 푸는 풀이법. 이건 되게 쉽습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두 번 상황은 이런 거예요. 내가 상황들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랬지, 그지? y는 fx가 있는데 이번에는 야, 여기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구하래. 이렇게 기울기만 주는 거야. 일단 직선을 세우려면 기울기나 점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둘 중에 한 개만 주는 거야. 왜? 나머지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그럼 뭐가 돼? 기울기가 1인 접선?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이렇게 생긴 거 맞죠? 그러면 x가 1 증가할 때 y가 1 증가하는 거 아니야. 얘가 어디에 있어야 접해? 여기 한 개, 그죠? 또 여기 한 개, 맞습니까? 대충만 두 개쯤 나오겠네. 이해되겠나요? 사이는 안 지나요. 사이 어디? 저 그래프 사이. 여기? 이건 접선이 아니죠. 왜요? 접하잖아요. 야, 이게 접하는 이건 교차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접하는 거 아닙니다. 접하는 거 말고 이렇게 접하는 거 모르겠어요. 봐봐. 여기 접하는 게 여기 튕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한 점, 이것도 한 점이구나. 이렇게 얘를 관통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 알겠죠? 접하는 게 아닙니다. 접하는 건 이런 게 없는 이런 걸 접하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울기만 알려준 상태에서 접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기울기를 안 줄 거면 뭘 줘야 되겠어? 지나는 점 줘야 되겠죠? 지나는 점을 이렇게 위에 점을 주면 되게 쉬운 문제야. 근데 밖에 점을 주는 거야. 여기 위에 점을 주는 게 아니라, 주목. 야, 이 점을 지나는 요게 1,3이야. 1,2야. 이 점을 지나면서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요라 많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여기에 접하려면 어디야? 이렇게 하나 있겠죠. 맞나요? 또 돌리다 보면 어디 있어? 이렇게 밑에 하나 있겠죠. 자, 되겠습니까? 아까 선생님 여기는 접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는 접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접하니까 이거 접선을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직선들을 구하는 문제예요. 상황은 이렇게 세 가지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어떤 세 가지? 위에 점을 줄 때. 위에 점이라 하면 이 무슨 점이야 이거? 접점을 줄 때. 알겠죠? 이 두 가지는요. 접점을 안 줄 때는 뭘 줘야 돼? 기울기를 주던가 밖에 다른 점, 위의 점이 아닌 다른 점을 줄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줬을 때 접선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선생님 문제를 유형 분류를 할 때, 잘 들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거야. 얘는 접점을 알 때, 알겠죠? 얘 둘은 어쨌든 접점을 아는 걸 모르는 거야. 접점을 모를 때 상황이야. 알겠습니까? 문제는 크게는 두 가지. 알겠죠? 세밀하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야. 이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상황의 접선의 방정식, 즉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들어갑니다. 얘들아, 똑바로 한번 잘 들어봐봐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첫 번째 상황. 잘 봐. 좀, 야! 봐. 첫 번째 상황. 아시죠? 오늘 또 눈빛들이, 그죠? 네. 저번 시간과 다르거든요. 매번 사람은 변하니까, 그지?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힘내시고. 와. 자, 일단, 첫 번째는 접점을 알 때입니다. 이건 쉬워요. 접점을 알 때. 접점이 문제 나와 있는 거야. 알겠죠? 예를 들어, 접점이 보통 t를 많이 쓰거든? t, ft라 치죠. 이거는 숫자로 나와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주목. 접점을 알 때는
그래프 위에 점을 숫자로 준 거야. 아까처럼 1,3, 뭐 2,5 이렇게 하겠죠? 이해되겠어? 그냥 오늘도 필기 이상이 된다. 잘 정신 차리고 잘 들어라. 뭐 됐나? 그런 경우는 잘 봐. 예를 들어 y는 fx가 있어. 잘 보세요. 여기 점을 줬어. 1,2를 지나고 여기에서 접하는 접선을 구하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하죠? 직선 세우면 뭐가 필요해? 기울기가 지나는 점. 그죠? 얘기가 똑바로 좀. 지나는 점 하나 몰라? 지나는 점 하나 몰라? 알아요. 압니다. 이거 지나는 점이죠. 맞습니까? 뭐만 구하면 돼? 기울기. 좋아요. 야, 요거 기울기 구해볼까? 야,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을 기울기 구하는 거 맞지? 야, 우리가 이거 쉽게 구하려고 미분 배운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구하죠? 미분에서 x에 얼마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되는 거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봐, 야, 이거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기울기 알았지? 지나는 점 있지? 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접점을 알 때는 완전 쉬워. 왜? 여기 이게 뭐야? 이게 지나는 점이야. 이해돼? 그죠? 난 뭐가 필요해 이제? 뭐 구해야 돼? 기울기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위에 함수의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 미분해서 x에 뭐 대입하면 돼? t 대입. 그죠? f-t를 구하면 이거 문자가 아니라 숫자 맞죠? 잘 들어야 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 되는 거 맞죠? 그죠? 야, 기울기랑 지나는 점 나왔지? 그럼 뭘 세울 수 있어? 직선 세울 수 있는 거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 거죠. 이해되겠어? 오케이 바리? 콜? 야, 이 상황 이해되냐고. 이해되죠? 간단한 거 아니야. 점 나와 있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에서 대입. 그죠? 구했어? 두 개 가지고 직선 세워. 공식 있잖아. 됐습니까? 이런 거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건 뭐야? 두 번째야. 오케이? 두 번째 상황은 뭐야? 접점을 뭐 할 때? 모를 때가 문제입니다. 요게 조금 어려워요. 알겠죠? 지금 여러분의 게이지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잠깐 정신을 차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잠깐 정신 차리고 진행하시죠. 자, 어쨌든 봐봐. 자, 오늘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들어갔는데 자, 네, 오늘 또 힘들구나.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정리한 게 뭐냐면 주목 봐봐. 접선의 방정식에서 쌤이 상황이 세 가지 딱 했죠, 그죠? 첫 번째 상황이 접점을 알 때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야, 지금 설명한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혹이나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으면 그 다음 진행이 다 막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진행을 배움에 있어서 또 복습을 안 하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그 다음 진행이 또 막혀. 이게 연결성이 너무 짙단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잘 들어주시고 봐봐. 지금 일단 쌤이 접선을 구하는 상황에서 아까 좀 전에 정리한 게 뭐였죠? 응? 특정 점,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 쌤 상황이 두 가지 더 있다고 했죠? 기울기만 나와 있는 상황, 밖에 점이 나와 있는 상황. 그 두 가지 상황은요, 공통적인 파트를 엮으면 이런 상황입니다. 접점을 모를 때 상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즉, 접점을 알 때는 아까 쌤 얘기했죠. 접점이 지나는 점이고, 미분해서 x값 대입하면 기울기 나올 것이고, 접선을 구할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접점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방식은 똑같습니다. 풀이법은 알겠죠? 기울기가 나와 있든 밖에 점이 나와 있든 방법은 같단 말이야. 어떻게 지나냐면 일단 야, 접점을 알면 접선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접점을 모를 때는 먼저 접점을 t, ft가 오는 겁니다. 나 놓쳐. 이게 시작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t, ft는 문제 제시한 숫자야 아니면 내가 만든 문자야 지금? 문자야. 중심 잘 잡아야 돼. 헷갈린다. 얘는 문자라고. 지금 얘는 숫자야 문자야. 이건 숫자야. 문제에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 얘는 지나는 점을 쓰고 미분해서 이 숫자를 대입하면 기울기 나오니까 직선 세울 수 있죠? 그러면 끝. 자, 이번에는 접점을 모를 때의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접점을 t, ft라고 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거 문자니까 t 값을 구하면 1번처럼 적용시켜서 접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나의 목적은 접점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t 값을 구하는 게. 알겠습니까? 그럼 t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잘 보세요. 일단 얘를
위의 문제처럼 지나는 점으로 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기울기는 미분에서 t를 대입한 거 맞죠? 맞습니까? 그죠? 이게 기울기야, 그치? 야, 얘도 문자야, 숫자야? 문자야. 왜? t가 문자였으니까 미분에서 t를 대입하면 문자일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밑으로 정리하세요. 그래서 여기 적을게요. 그러면 기울기 나왔고 점 나왔으니까 얘 둘 가지고 접선의 식을 세울 수 있어, 없어? 직선의 식 세울 수 있죠. 그게 접선이라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밑으로 정리하세요. 접선을 세우면 잘 봐. 기울기가 얘죠. 지난 점이 얘죠. 맞나? 그럼 봐. y는 기울기 곱하기 잘 보세요. x-t 플러스 ft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죠? 근데 얘는 답이 될 수 없어. 왜? t가 껴있는 식일 거 아니야. 아직 t는 문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t 값을 구해야 되는데 쌤 아까 얘기했죠. 상황을 얘기했죠. 문제 상황의 힌트가 두 가지 패턴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가 나와? 기울기가 나올 수 있어. 알겠죠? 만약에 그 문제가 기울기가 나온 문제라면 봐봐. 여기 내가 기울기가 t에 관한 식으로 나왔죠. 이 기울기가 문제 제시한 기울기랑 같다고 문제의 기울기가 m이가 나왔다 치면 알겠습니까? 같다고 나버리면 여기서 t 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여기서 t 값이 구해지겠죠. 맞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t 값을 구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알겠나요? 또는 마지막 세 번째 상황 뭐였어? 밖의 점이 나와 있는 거죠. 만약에 밖의 점이 밖에 지나는 한 점 P,Q가 나왔다 칩시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얘를 어디다 대입하냐? 내가 접선의 식까지 구했죠? 맞나? 이 접선이 어디를 지나야 돼? 얘를 지나야 되는 거 맞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 아닌가? 요거 이해되겠어? 그럼 뭐가 나오겠어? 얘를 대입하면 이거는 x값, y값 대입하는 거야. 여기서 뭐가 나오고 대입하면 또 t값이 튀어나오고 있죠. 맞나? 그럼 t값을 알면 그걸 여기 적용하면 이건 직선 나오니까 접선을 구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접점을 모를 때 상황이 이겁니다. 중요한 거 봐봐. 잘 들어. 접점을 모를 때의 접선을 구하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자? 봐봐. 접점을 모를 때는 t, ft라고 접점을 놔. 일단 문자로. 그죠? 이거 문자야. 그럼 나 뭐 할 거야? 얘를 지나는 점으로 쓸 거야. 미분해서 대입해야지. 왜? 기울기 구해야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한 거야. 됐습니까? 근데 문제 만약에 기울기가 나와 있어. 그러면 내가 적은 f-t가 그 기울기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t 값을 구할 수 있겠죠. t 값이 나와버리면 접점을 아는 거죠. 접점 구할 수 있겠죠. 끝. 됐습니까? 또는 기울기가 안 나와 있어. 밖에 점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접점을 t, ft가 놓고 잘 들어. 이 상황이 이해돼야 돼. 기울기 f-t로 구했지? 됐습니까? 그 다음 접선까지 세울 수 있어, 없어? 세울 수 있죠. 그럼 여기에 뭘 대입하면 돼? 그 밖에 지나는 한 점을 대입하면 또 t값이 구해진단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t가 나오면 답이 나온 거잖아요. 이해되겠나요? 접점의 t값만 알면 답은 나온 거죠. 정리되겠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한 단계 업돼서 이걸 건드릴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f-t가 기울기랑 같다고 나버리면 t값 나온다고 했지. 만약에 여기서 t값이 2개 나왔어. 그럼 접선이 몇 개 나는 거야? 2개 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이 t값의 개수가, 얘의 개수가 결국 뭐가 돼? 접선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즉 여기 있는 t값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얘를 밑에 적었을 테니까 이렇게 두 개 엮어서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이 t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접선이 3개가 필요하다 그 말은 이걸 연립해서 나온 실근이 3개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나온 t값이 여러 개 있으면 그만큼 접선의 개수가 여러 개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선을 구하는 방식을 세팅할 수 있는 거죠. 정리되겠나요? 지금 문제에 대한 적용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 애매할 수는 있지만 알겠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죠? 오케이? 접선 구하는 3가지 유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유형에서 봐? 3가지 유형이라고 하는 3가지 상황이죠. 그죠?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건 일단 접선은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와 지난 점이 필요해. 그치? 상황은 3가지야. 첫 번째, 접점이 나와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돼? 그 점을 지난 점 쓰면 돼. 됐나요?
그리고 그 점 가지고 기울기를 보여야 되겠죠? 미분한 다음에 대입해. 기울기 나왔죠? 둘 가지고 직선셈 되는 거야. 끝.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접점을 모르는 상황이 있죠. 맞습니까? 접점을 모를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접점을 문자 놔야 돼.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기울기 구해야죠. 본식을 미분해서 t를 대입하는 거야. 기울기 나왔죠? 문제에 힌트가 있을 거야. 기울기가 힌트로 나와 있든 아니면 밖에 점이 나와 있을 거야. 만약에 기울기가 나와 있으면요, 그 기울기와 내가 구한 f-t가 같다고 나와버리면 t값 나올 거예요. 그럼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기울기가 안 나와 있어? 그러면 뭐 어디까지 가야 돼? 접선까지 세워야 돼. 그럼 분명히 밖에 점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밖에 점을 대입하시면 또 t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 상황 세팅 되겠습니까? 오케이? 몇 가지 상황? 세 가지 상황. 예림아, 세 가지 상황 뭐야? 첫 번째, 접점을 알 때. 두 번째, 아니요, 접점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울기만 나와 있을 때, 밖에 점이 나와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필기하세요. 지우고 문제 풀겠습니다. 봐봐. 지금 방금 얘기한 그 세 가지 내용만 알겠죠? 진행을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활용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 얘기까지만 들어가서 문제 풀이를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래프 그리기를 들어가시도록 알겠습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필기는 없고요. 책 피시고요.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33페이지에 135번입니다. 똑바로 앉으시오. 이것들은 진짜 어떻게 뭐 때려가면서 내가 공부 좀 시켜줄까? 이번 주만 좋아하시네. 너와 일로 오세요. 자, 135번입니다. 문제 가볼게요. y는 바로 갑니다. 너와 y는 2x제곱 마이너스 1은 얘 위의 점 밑줄치세요. 위의 점에서 위의 점 마이너스 1뿐만 1에서 뭘 구해라? 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는 거죠? 그쵸? 선생님 문제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로 할게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판단은 선생님이 상황을 정확히 다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지금 어떤 함수의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죠. 일단 접선 문제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접점을 아는 상태야, 모르는 상태야? 아는 상태 문제인 거죠. 맞습니까? 이걸 그래프로 인식하려면 뭐 그래프를 자세히 볼 필요 없어요. 얘 일단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이차 함수. 위로 볼록. 뭐 이제 시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가드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양수야, 음수야? 양수. 아래로 볼록이죠. 그죠? 여기 어딘가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런 문제잖아. 이해됩니까? 오케이,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림으로 인식은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 풀 때 그림을 그릴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주모 여기만 똑바로 한번 쳐봐. 자, 얘 위의 점에서 접선을 구하래요. 그러면 지금 접선을 구하는 문제인데 접점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접점을 아는 거죠. 맞습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접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접점을 뭐로 쓰면 돼? 이 접점이 곧 지나는 점으로 사용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난 뭐만 구하면 돼? 기울기를 구해야죠.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요 함수를 만약에 fx가 이름을 지으면 이 점에서의 접선 어떻게 구해? f 마이너스로 가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죠? 수영 이해됩니까? 네. f-x를 그럼 구하면 얼마야? 4x 맞죠? 미분하면 4x 맞나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4 맞죠? 그지? 이해됩니까? 수영이 꼴? 기울기 나왔죠? 지난 점 있죠? 됐어요? 뭐 하면 돼? y는 뭐야? 마이너스 4에 가로하고 x 플러스 1에 더하기 1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죠? y는 깔끔하게 정리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되겠어? 선영아 일어나라. 선영아 일어나라.
이렇게 이름 부르면 잠올 때 이렇게 이름 부르면 정말 짜증나는데 내가 이걸 아는데 알겠죠? 이건 아시고 알겠죠? 쌤이 매번 학교 다닐 때마다 아침마다 어머니의 내 이름이 불러지는 그 상황이 정말 싫었거든요. 알겠습니까? 잠잘 때 그런 거 싫잖아. 쌤이 아는 아는 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잠을 깨울 때 되게 조심스럽게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잠 깰 때 짜증이 딱 나면 하루가 짜증난대.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야 일어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깨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되게 생각이 깊은 사람이 한 명이 좀. 자 아무튼 다시 그 다음요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외우고 있어. 일로 와 빨리. 자 다음요 2번 문제 136번 문제입니다. 가볼게요. 자 y는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 플러스 3 여기 접하면서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y는 2x 마이너스 7과 평행한 스톱 뭔 소리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그렇죠. 기울기가 얼마다? 2다. 기울기가 2인 뭘 구해라? 접선을 구해라 그 말이죠. 그죠? 봐봐 야얘 접하면서 기울기가 2인 접선 구하라 그 말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잘 한번 봐. 접선 구하는 문제 맞죠? 그냥 그래요. 접선 구하는 문제 맞죠? 접점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몰라요. 모르는 거죠. 어떻게 풀어야 돼? 먼저 어떻게 하라고 했어? 뭔데? 뭔 소리죠? 노트 정리 한번 봐. 어떻게 하라고 했어? 먼저 접점을 모를 때는 T로 접점을 어떻게? t, ft가 뭐냐면 여기 대입해야죠.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라 놓으시고요. 이해됩니까? 그치? 난 얘를 뭘로 쓸 거야, 선영아? 얘를 뭘로 쓸 거야? 지나는 점으로 쓸 거야. 맞니? 그죠? 그러면 뭘 구해야 돼 이제? 뭘 구해야 돼? 기울기 얼마야? f-t 맞지? 맞아? 원래는 잘 봐. 원래는 이걸 미분해서 t를 대입해야 되는 건데 그거나 얘를 그냥 t로 미분하면 똑같아 알겠죠? 그럼 얼마 됐어? 2t 미분해봐. 마이너스 4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 문제는 접선까지 진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죠? 야 접점을 지나는 점을 쓸 거고 얘를 기울기로 쓸 건데 그 다음 접선까지 들어온 식으로 세울 필요가 있는 문제야 없는 문제야? 없는 문제야. 수영아 왜 없는 문제죠? 그렇죠. 기울기가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죠? 이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되는데 2가 되는데요. 맞습니까? 아 그러면 2t가 6이니까 t가 얼마나 되냐? 3이라는 건 t값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아 t값이 한 개 나왔네? 접선 몇 개인 거야? 저 지못해서 왜 얘기하고 있지 그냥 t값이 한 개 나왔잖아. 접선 한 개인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봐 기울기는 2고요 t가 3이라는 건 여기 대입해 지나는 점이 3, 집어넣어버리면 9-12 더하기 3이니까 얼마야? 0 3,0을 지나는 직선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접점이 3,0 나왔잖아 선영아 그럼 뭐가 돼? 따라서 y는 그죠? 맞습니까? 기울기 얼마야? 2 지나는 점 3,0이죠? 2에 x-3 더하기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더하기 3인데 마이너스. 아니죠. 3,0을 지나려면 x-p 플러스 q잖아요. 그죠? 답은 y는 2x-6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선영아 지금 여기 품 아니야. 여기 현실이야. 선영아 정신 차리세요. 기울기를 안 상태에서 접선의 방정식 세우실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들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137번 당연히 뭐겠어 이거는? 무슨 문제겠어? 네? 하시죠. 네, 식을 적고 있었네요. 137번입니다. 보시죠. 자, 이거 무슨 문제일까? 봐봐. 주목. 1,1에서 곡선 예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접선 구하는 문제 맞죠? 그죠? 자, 여기에서 그은 접선이야.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할 거.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해야 돼?
어? 기울기. 기울기가 아닙니다. 지나면서. 뭐 하는 거죠? 접선을 세우려면 뭘 알고 있어야 돼? 주모. 귀엽다. 오늘 진짜 오늘 난 좀비인데. 봐. 뭘 알아야 돼? 수영 뭘 알아야 돼? 점. 접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야 얘가 접점이 아니야. 확인해봐. 아니죠. 연주야 확인 어떻게 하냐? 얘가 접점인지 아닌지 확인 어떻게 하죠? 여러분 대입을 해보면 돼요. 알겠죠? 접점은 곡선 위에 점이어야 돼. 알겠습니까? 봐봐 야 x1 대입하면 y 얼마야? 2가 나오잖아. 즉 이 점은 위의 점이 아닙니다. 즉 접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밖의 점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우리가 접선을 구할 때 접점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접점을 잘 들으세요. 접점을 뭐라고 했죠? t, ft t 제곱 플러스 t라고 나야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어? 이제 뭘 거야 돼? 이걸 지나는 점을 쓸 거지. 네. 지나는 점이야. 이제 뭐 하면 돼? 기울. 그렇죠. 기울기를 구해야죠. 기울기 어떻게 구해? f-t를 구하는 거 맞지? 요걸 좀 빨리 구하기 위해서 미분에서 t를 대입하는 거지만 요 식을 미분하면 된다고 했죠? 2t 플러스 1입니다. 자 근데 얘는 위의 문제처럼 기울기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더러운 문제야. 어디까지 가야 돼? 접선의 식까지 세워야 돼. 그래야지 t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봐 y는 기울기가 얼마지? 2t 플러스 1 맞죠? 곱하기 x 마이너스 봐봐 주목 지난 점이 얘야. 식이 들어오 잘 보세요. x 마이너스 t에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t 맞습니까? 자 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항상 이 식을 적게 될 거야 이제부터. 알겠죠? 그러면 식 정리 좀 하고 들어갈게요. 복잡하니까 쌤 정리하면 잘 봐. 주목 y는 잘 봐. 정리하는 거 2t 플러스 1이랑 x는 분배하지 마. 2t 플러스 1에 그냥 x야. 됐어? 그 다음에 x가 없는 거 뭐 있어? 봐봐. 이건 분배해. 마이너스 2t 제곱에 t 제곱 있죠? 뭐야? 마이너스 t 제곱. 그지? 마이너스 t에 플러스 t죠? 사라지겠네? 요게 지금 접선이야. 이게 답이라고. 근데 지금 t 값이 껴있으니까 답을 정확히 구한 게 아니잖아. 그지? t 값을 구해야 되죠? 이 접선의 특징이 뭐야? 밖에 점 어느 점을 지나? 어느 점을 지나야 돼? 밖에 점 뭔데? 1,1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이 접선이 얘를 지나야 된다고. 대입해 볼 수 있다고. 정리되겠어? 그럼 여기 있는 1과 1은 x, y 값입니다. t 값이 아니야. 알겠죠? x, y 1을 대입하면 봐봐. 1은 2t 플러스 1에 x 1이니까 적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t 제곱 되겠죠. 정리되겠습니까? 쌤이 진행 좀 할게요. 봐봐. 이거 정리하면 잘 보세요. 마이너스 t 제곱 넘기면 t 제곱 2t 넘기면 마이너스 2t에 1은 사라지고요. t 값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그치? 접선이 몇 개 나온다는 소리야? 2개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 접선을 봐봐. 답특성 답. 접선은 t가 0이면 돼. 여기 적어놨잖아. 여기 t에 0, 0 넣어봐. 뭐가 돼? y는 x라는 직선이 나오고요. 됐습니까? 그죠? 두 번째 t가 얼마일 때? 2일 때는 접선 0 있잖아. t가 2일 때 얼마야? y는 2는 4. 5x 마이너스 4이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접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리되겠습니까? 다시 합니다. 자, 밖의 점에서 그건 접선이야. 그죠? 우리 어떻게 했어요? 접점을 모르는 거니까 접점을 t, f에 놓고 기울기 구하고 접선의 식까지 세웠어. 그지? 이 접선이 어딜 지나야 돼? 1,1을 지나야 돼. 대입해서 t 값을 구한 거죠. 근데 t 값이 2개 나왔어. 어떤 상황이야? 접선이 2개였나 보죠. 그 2개의 접선은 여기 이미 접선을 구해놨기 때문에 여기 접선 있잖아. 여기에 t에 1 대입한 거, 0 대입한 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끝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요 세 가지 상황이 기본적인 접선을 구하는 상황이야. 이해되십니까?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선영이가 지금 완전 그러기 상태인데 네, 여러분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오늘 참 문제풀이 진행하기 어렵군요. 나머지 문제들 풀이로 연습 꼭 하시고요. 선생님 조금 더 활용된 파트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한 3분간만 네, 정신 차리고 오겠습니다. 아, 여기 아파. 자, 우리가 네, 조금만 더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141번을 가보겠습니다. 141번을 잠깐만. 자, 약간의 응용이 들어간 문제인데요. 141번 문제 보시면, 자,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접점이 나와 있고, 오거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연습을 한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여기는 그거를 조금 더 응용시킨 문제예요. 뭐냐면, 봐봐. y는 얘 위의 점 2,3을 지나면서, 그죠? 이 위의 점이라는 건 얘가 접점이 될 수 있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얘 지나는 점, 미분에서 2 대입하면 기울기, 식성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접선과 뭐하는 직선? 수직인 직선을 구하래요. 맞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봐봐. 그래프가 있는데 3차니까 보통 여러분들 그 그래프를 그리게 할 때 많이 배우겠지만 2차가 왜 이렇게 생겼죠? 그죠? 3차는 굴곡이 한 개 더 있어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지는 미분이라는 두 번째 배울 거예요. 그래프 그리기 알겠죠? 근데 3차가 있는데 지금 포인트는 이거야. 얘가 지금 3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 위에 점 하나 주고요. 2,3이래. 그죠? 여기에서 접선을 구하래요? 아닙니다. 접선을 구할 수 있어 우리가. 그지? 근데 얘는 봐봐. 이 접선과 여기를 지나면서 수직이 되는 직선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야. 알겠죠? 접선의 방정식 문제는 아니지만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정리되겠습니까? 그러면 봐봐. 자,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런 그림을 꼭 그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결론은 봐봐. 내가 구할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은 자, 보세요. 지나는 점과 당연히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 맞죠? 지나는 점은 뭘 쓰면 돼? 지나는 점? 뭘 쓰면 되지? 이 점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 점은 어차피 접선도 지나고 수직인 것도 지나는 거 아니야? 또 얘를 지나다는 표현 썼으니까, 그죠? 지나는 점은 2,3입니다. 이제 뭘 구해야 돼?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자, 근데 봐봐. 요 식을 쌤이 fx라고 이름을 지으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보여요?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는 이런 게 가볍게 이제 보여야 돼. 오늘 시간 지나면 f-2 맞죠? 그죠? x 2 대입한 거. 근데 얘한테 수직인 기울기니까 요 기울기 얼마겠어? 아니요. 자, 기울기가 당황스럽네요. 기울기가 3인 직선에 있어. 얘한테 수직인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역수치에서 부호 바꾸는 거야. 맞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수직인 건 이렇게 하잖아. 기울기가 m일 때 수직인 기울기 마이너스 m분의 1. 그죠? 즉, 얘의 기울기가 얘니까 요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f-2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됐습니까? 살짝 변형치한 거야 그냥. 알겠죠? 그러면 일단 어쨌든 f-1을 구하면 되는 거 맞죠? 자, f-x는 뭐지? 2분해봐 3x고 마이너스 8x 플러스 2 맞습니까? 그죠? f-2가 얼마죠? 4, 3, 12 마이너스 16 더하기 2입니다. 마이너스 2 맞죠? 그죠? 그럼 역수치여서 부호 바꾸면 얘 얼마겠어? 2분의 1 맞죠? 역수치 한 거니까, 그지? 10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y는 뭐야? 2분의 1에 가라고 x-2 더하기 3이다 되겠죠. 정리되겠습니까? 답은요.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1 더하면 플러스 2가 되겠죠. 끝.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진행될 거니까 잘 챙겨 놓으시고요.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4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45번. 쌤이 3개만 더 풀고 마무리하자고 했죠. 됐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한 달, 두 달 지나서 시험 끝나잖아? 나한테 그럴 거야. 쌤, 왜 그때 내가 잠아 죽겠는데 왜 나를 지워주지? 수업을 안 했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오늘 수업 반밖에 못 했잖아. 알지 않습니까? 그날 분명 나한테 따질 거란 말이야. 많이 했는데. 내 멱살 잡으면서 야 이 자식아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힘들더라도 파이팅 합시다. 알겠죠? 봐봐. 자, 곡선 y는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 접하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접하는 접선인데
x축과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인 직선을 말해요. 잠깐만, 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다? 이거 왜 알려준 거지? 이거 왜 알려준 거지? 여러분들 고1 때 내가 직선 정리해 드릴 땐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거. 근데 지금부터 모릅니다. 뭐 알려준 거죠, 이거? 기울기를 알려준 거죠. 기울기가 얼마라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근데, 네. 뭐야. 아우, 좋아. 이게 맞아. 왜냐면 봐봐. 여러분, 이거, 꼭 모르는 친구들은 이걸 팁으로 좀 알려주세요. X축의 삼각비 맞습니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알려주는 이유는요. 이거는 기울기를 구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각은 몇 가지 종류의 각을 알려줄까? 두 가지요? 세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첫 번째, X축의 양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 알겠습니까? 직선이 봐봐 30도로 올라가는 거. 근데 음울방향은 안 돼. 그쵸, 음방은 왼쪽인데 굳이 표현하면 할 수는 있지만 문제 출제할 때 표현하진 않아요. 알겠죠? 항상 양의 방향만 나올 거야. 그리고 X축의 양의 방향과 방금 나온 거 45도짜리. X축의 양의 방향과 60도짜리.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런 걸 통해서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 기울기가 봐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맞죠? 여러분 봐봐. 여기 자르면 삼각비 알죠? 몇 대 몇 대 몇이지? 1대 2대 루트 3인데 루트 3대 1과 여기 2고 그지? 그죠? 이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B가 중요한 거죠? 기울기 얼마라는 거야? 3분의 루트. 그렇죠. 기울기 아니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죠. 이해됩니까? 그죠? 야 45도면 여기 아니야? 1대 1대 루트 2 맞죠? 아, 예. 기울기 얼마라는 거야? 기울기가 예. 1이라는 거죠. 1분의 1. 그죠? 60도는 봐봐. 2대 1대 루트 3 맞죠? 맞습니까? 기울기 얼마라는 거야? 루트 3이라는 거죠. 이런 걸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울기 대신에 이 곡선을 접하면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바의 크기가 45도인 접선을 구하라. 그 말은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구하라. 그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풀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저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1인 거 찾는 거 맞죠? 어떻게 해야 돼? 접점하라 몰라? 몰라. 그럼 어떻게 해? 접점을 쌤 하는 쭉 적으면 돼. T, 대입해서 적으시고요. 됐어요? 그 다음 뭐 구해야 돼? 요거는 지나는 점으로 쓸 거야. 이제 뭘 구해야 돼? 뭐 구해야 되죠? 기울기 구해야죠. 기울기. 빨리 갑시다. F-T를 구하는 거 맞죠? 요거 미분하면 돼.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봐봐. 이 기울기가 얼마래? 1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T는 1이고요. T는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T가 왜 2T? 마이너스 2분의 T가 3이잖아요. 무슨 말이죠? 계산 잘못된 것 같은데. 기울기. 기울기요? 얘를 아니라 미분한 거는 1이잖아요. 1. 그러면 2가 아, 3이잖아요. 땡큐. 좋아. 자, 만져보 잘 보고 있군요. 네. 막간 테스트 했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자, T가 마이너스 3이죠? 야, 식이 들어오시니까 쌤 이거 답방에 가드릴게요. 알겠죠? 잘 보세요. 자, T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상태입니다. 그죠?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접점이 얼마라는 거야? 접점이. 마이너스 2분의 3 콤마 산수 쌤 좀 할게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3 더하기 3이 돼서 4분의 24, 15가 되겠네요. 4분의 15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결국 봐봐. 기울기는 1. 지나는 얘죠? 네. 답은 y는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3 더하기 4분의 15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가 답인데 답에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았죠? 양변에 4로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y는
4x 플러스 6 더하기 15 맞죠? 이해됩니까? 없어요. 4y 넘겨주면 답은 뭡니까?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22는 0이다. 이런 게 이 문제에 구하고자 하는 접선이 되겠죠. 답이 될 수 있는 건 있죠? 1번인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뭘 구한 거야? 기울기를 알고 있는 상황 접선을 구할 수 있는데, 알겠죠? 그 접선을 구할 때 기울기가 어떻게 줬어? x축의 양의 방향과 각을 준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 챙겨두세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 문제 148번을 가보겠습니다. 148번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워요. 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접선을 내가 구하는 걸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조금 응용된 문제를 보여드린 거고요. 응용된 문제 중에 내신이 잘 나오는 두 가지 패턴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때 요놈 여러분들 아마 익힘책에도 들어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봐봐. 자, 이건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점 0,a에서 봐봐. 이 점에서 얘의 그 두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a 값을 구하시오. 문제는 되게 간단합니다. 알겠죠? 뭔 소리야? 0,a에서 여기의 그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대요. 자, 차근차근 들어갈게요. 일단 봐봐. 0,a에서 여기에 그 두 개의 접선이 나왔으니까 접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접선이 봐봐. 접선을 구하려면 접점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체크해야 되겠죠? 됐나? 접점이 나와 있는 거 안 나와 있는 거야. 이거는. 이건 접점이 아닐 겁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명확한 이유는 이거 이차함수죠? 야, 접점이 나와 있으면 접선은 당연히 몇 개야? 2개. 한 개 수밖에 없죠. 그 점에서 접선을 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접점이 있으면 접선은 무조건 한 개야. 근데 접선이 두 개래. 당연히 작게 점이죠. 왜 그래? 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일단 저기 있는 0,a는 접점이 아니야? 아닐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야, 이거 해석이야. 되게 중요합니다. 현주야 잘 보고 있니? 두 번째 해석. 봐봐. 야, 두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맞는데요. 이거 뭘 알려주는 힌트일까요? 기울기입니다. 아시겠죠? 왜? 아마도 두 직선의 기울기에 뭐가? 곱이 항상 얼마일까? 마이너스 1이었을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방금 얘기했죠. 봐봐. 기울기가 A인 직선이 있어. 수직이 돼. 역수치에서 부호가 맞지? 특징은 둘의 곱은 항상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이런 힌트를 가지고 이 문제 푸는 거야. 자, 지금 내가 아는 건 0,a에서 그은 두 접선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임을 알고 있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난 뭘 구하러 가야 돼? 두 접선을 구하러 가야 되겠죠?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잘 들으세요. 자, 접선을 구할 건데 구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접점을 하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접점은 풀이법 똑같아. 잘 봐. 근데 좀 어려워. t, t 제곱 맞죠? 이걸 내가 지나는 점으로 쓸 거야. 이해되겠어? 그리고 뭐 구해야 돼 이제? 기울기를 구하려면 f-t를 구하면 되는 거 맞지? 이거 미분해. 2t가 기울기. 했습니까? 기울기도 안 나와 있어. 접선을 세워야죠? 접선은 뭐야? y는 기울기 2t 가라고 x-t 플러스 t 제곱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y는 2tx 마이너스 2t 제곱에 플러스 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t 제곱 맞죠? 됐습니까? 자, t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뭘 대입해야 돼? 그렇죠. 0,를 대입해야지 밖에죠. 대입. 맞습니까? 그럼 잘 봐. 0은 a는 마이너스 t 제곱이 되겠네요. 적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상당히 헷갈릴 수 있으면 잘 보세요. 여기까지 됐어? 이거 넘기면 봐봐. t 제곱 플러스 a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 하나 알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근데 얘를 만족하는 t 값이 당연히 몇 개 있겠어? 두 개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난 근데 뭘 알고 있어?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두 직선을 구했어? 못 구했어? 못 구했다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냐?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야. 잘 봐. 지금 똑같이 접선을 구하러 왔는데 t 값만 나오면 되는데 t 값을 못 구하겠잖아. 그럼 봐봐. t 값이 몇 개 있어야 돼 일단? 두 개 있어야 되죠? 여기서 이런 진행 할게요. 얘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분이니까 근과 계속 쓸 수 있는 거 맞죠? 봐봐 1차항이 빵이야 지금 알겠죠? 두분이 합이 얼마지? 빵. 두분의 곱은 얼마지? A라고 할 수 있죠. 요거 이해됩니까? 오케이? 요까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 난 A를 보고 싶단 말이야. 이 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죠? A를 보고 싶은데 내가 뭘 못 써먹었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을 못 써먹었죠? 그죠? 요거 어려워집니다. 잘 들어. 그러면 야 얘의 두분이 알파 베타인데 이 알파랑 베타는 t 값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기울기가 얼마였어? 기울기가 2t란 말이야. 그죠? 그럼 만약에 t가 알파일 때 기울기 얼마죠? 2알파일 거 아니야. 그지? t가 베타일 때는 기울기 얼마야? 2베타일 거 아니야. 요거 이해됩니까? 그죠? 얘 둘의 곱이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정리되겠어? 접선을 직접 구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거 어렵습니다. 알겠죠? 헷갈린 친구들. 이거 아마 여러분 목소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알파일 때 기울기, 베타일 때 기울기니까 둘의 곱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 된다는 거죠. 그럼 결과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알 수 있고요. 그게 곧 여기 있는 A가 됨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이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접선 세우는 걸 토대로 알겠죠? 이런 응용 문제 풀면 안 돼.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아직 한 문제 남았는데요. 자,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3번 문제고요. 별표 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풀어준 문제 중에 물론 다 중요한 건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정말 잘 써야 될 거예요. 지금 푼 이 문제 어렵습니다. 그 다음요 153번 문제. 어려운 문제.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야.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어려우면서 중요한 문제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갑니다. 요게 어려우면서 윤리가 중요해요. 수능에도 잘 나오거든요. 내신에도 잘 나오거든요. 아주 그냥 문제만 다 들어있어. 봐봐. 잘 봐. 생각해볼게요. 자, 그림을 띄워놓고 문제를 좀 읽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하나 풀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봐봐. 자, Y는 여러분들은 힘들었지만 그죠? 지금은 다 살아있잖아. 그지? 너무 좋아. 자, Y는 요건 X로 삼겠습니다. 집에 가는 길로 살 거야. 알겠죠? 파이팅! 오케이. 자, 뭐냐면 2차 함수가 있는데 잘 들어. A가 1,4고요. B는요? 이거는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요거 인수분해 하면 X에 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0입니다. 요까지 이제 되겠죠?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그래프는 그려줬고요. 0,0을 지납니다. A와 B를 잡은 다음에 곡선 위의 점 PA, B가 자 P가 여기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는 점이야.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이거 작년 평가원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 문제 말고 3학년 평가원입니다. 쌤이 말하는 모의고사는 다 3학년 문제예요. 딱 요 개념이 나왔어요. 이거 되게 잘 나오는 문제니까 학교도 내신도 잘 나오고 알겠죠? 잘 들으세요. P가 여기 움직이는데 그때 삼각형 얘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P의 좌표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는 이거 넓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지금은 일단 이런 상황이죠. A랑 B가 고정된 상태에서 그죠? 얘는 그럼 길이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그죠? 얘는 안 바뀌죠. 고정이잖아. 마이너스 3,0이랑 1,4를 다 찍어준 거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삼각형 넓이가 바뀌는 거야? P의 위치가 여기 움직이는 거잖아. 그죠?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죠? P가 여기 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죠? 맞습니까? 이렇게 P의 움직임에 따라서 삼각형의 생긴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 말은 넓이도 달라지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지? 그런 상태에서 나한테 뭘 요구했어? 넓이가 최대가 될 때 그때의 P의 좌표를 구하란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서 야 넓이가 최대이면요. 잘 보세요.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맞죠? 야 밑변은 고정 아니야 이거? 쌤이 거리 구해보면 X좌표 차의 제곱 16 더하기 Y좌표 차의 제곱 16 4루트 2야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밑변 어쨌든 고정이죠. 그죠? 그러면 야 높이만 제일 크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럼 남은 건 이거야. 봐봐. 직선이 있고 곡선이 있는데 이 직선에서 제일 멀리 있는 점이 필요한 거 아니야. 요거 이해되겠어요?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야 직선이 있고 곡선이 있는데 곡선의 점들 중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제일 먼 점이 필요해.
자,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 오늘 처음이니까 선생님 바로 설명할게요. 이 직선을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야. 기울기는 안 변하게 알겠죠?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시키면 이렇게 접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직선과 요 직선 평행하니까 이 거리는 항상 어때요? 항상 같죠? 그러면 여기서의 거리와 나머지 점에서 거리는 직선보다 거리가 짧잖아. 안쪽에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제일 멀리 있는 점은 당연히 요 점 맞죠? 그렇죠. 접점이 되는 거죠.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을 세웠을 때 그때 뭐가 되는 거야? 접점이 바로 P가 돼야 되는 거야. 요 말 이해됩니까? 아, 요거 그냥. 알겠죠? 그럼 포인트는 이거야. 유사 문제로 봐봐. 곡선이 있어. 직선이 있어. 제일 가까운 점을 찾으래요.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접하는 요 점이 제일 가까워, 이 거리가. 그러니까 이 개념이 필요한 거야. 곡선과 직선과의 최단거리, 최대거리는 그걸 평행이동에서 만나는 제일 처음 점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제일 마지막 점.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에서 만나는 요 점이 P가 되면 돼요. 그럼 봐. 요 접선의 특징이 뭐지? 얘랑 뭐가 똑같아? 기울기가 똑같죠. 얘 기울기 볼게요. 기울기 얼마야? X의 증가량 4분의 Y의 증가량 4. 기울기 1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P에서 접하는 이 접선의 특징은 뭐가 돼야 돼? 기울기가 얼마인 거? 1인 상태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지금 이 문제는 접선을 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뭘 구하라 그랬죠? P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뭘 찾으면 돼? 접선의 기울기가 1 되는 점을 찾으면 되겠죠? 예를 쌤이 fx라 치면 잘 봐. a를 대입한 놈의 기울기 f-a가 1인 a 값을 찾으면 답이 나올 거 아니야. 요 말 이해돼? 요 풀이 마무리하는 거야. 자, 미분에서 a 대입하면 2a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얘가 얼마라고? 1. 2a가 마이너스 a는요? 마이너스 1 되겠죠? 그죠? a가 1일 때 b가 어떻게 구해? a제곱 플러스 3에 그렇죠. 마이너스 1을 이런 실수로 틀린 애들 있어. 도함수에 대입하는 애들 있단 말이야. 그럼 안 돼. 원래 함수에 대입을 해야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버리면 1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정말 되겠어요? 네, 수영이 알겠니?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부디 부탁이 여기 153번까지 딱 풀어오시고 알겠죠? 중간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풀어와 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좀 파이팅을 넘치는 모습으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숫자가 더 수고했습니다.